네, 지난주 토요일부터 강화된 방역 방침의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만 원 방역 지원금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내일 예고돼 있는 시위는 현재로서는 막을 수 없어 보이는데요. 급기야 그동안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밝힌 카페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성원 한국주운소 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방역 지침이 강화된 지 나흘째입니다. 어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던 한 자영업자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상황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작년 연말부터 사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특히 7월부터는 4단계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다가 그나마 11월 들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매출 자료를 보면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이후에 잠시 매출이 증가했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그만큼 회복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잠깐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또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다시 또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조금 하락은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정말 그 좌절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자영업자 한 분이 또 나왔는데 네. 지금 자영업단체가 자체 조사한 결과로만 지금 24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데 문제는 24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몇 분이나 제대로 조사가 돼서 얼마나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는지가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밝혀진 것만 했을 땐 24명의 비관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한계라고 외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래서 정부는 강화된 방역 지침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긴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먼저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 3천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자,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지만 그 후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거부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면서요? 예, 근데 저 개인적으로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민들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게 손실보상과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자영업자에겐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 달 월세가 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원은 환영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 대통령님이 짧고 굵게 시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려 4달을 갔거든요. 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순히 2주 안에 끝날 거라고 예측하는 자영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 금액을 가지고 그냥 초반에 지원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100만 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듯한 움직임으로 보여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기재부가 그동안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빠른 지원에 오히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현행 손실보상 제도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강화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역시 사각지대의 문제인데요.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간의 사용이라든가 인원의 제한이라든가 또 이번에 적용된 방역 패스 때문에 매출이 하락해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 학생들이 등교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교육기관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다행히 손실보상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현실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비용, 지출하는 금액이 인정이 돼야 그만큼 저희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판정이 되고 손실보상 금액이 정해질 텐데 인건비가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이 적어지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착시 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만큼 손실보상을 지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온전한 손실보상, 사실은 저희는 손실뿐만 아니라 고정비용,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등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상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일로 예고되어 있는 강화문 시위 그대로 지금 흐름을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변화는 없지만 자영업자들이 2년 가까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원칙처럼 지켜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방역을 어기는 행동은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대규모 행동을 안 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 분노의 어떤 한계치가 와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마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 24시간 영업하겠다는 카페 그 논란을 보면서도 의견들이 많이 여론들이 갈리더라고요. 아, 응원한다.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겠냐. 뭐 손실이 10억 정도 난다고 하시는데 그걸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여론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다 같이 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자영업자 단체들이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개인 일정으로 오지 못했었고 이재명 후보와 참석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두 후보가 다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저희가 그 토론회를 만든 취지 자체가 지금 여당과 야당이 뭐 50조, 100조에 이르는 손실보상, 피해 지원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어서 저희가 후보님들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두 분을 초대했는데 어쨌든 참석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은 큰 방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또 취하시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자영업 부채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자영업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직도 얼어붙은 골목상권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비 촉진 방법까지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자, 대선 후보들이 자영업자들에게 50조, 100조 뭐 지원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당장 어떤 것들이 좀 조치가 취해지면 이런 분노가 이런 상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은 지원의 규모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또 오늘 내일 어떤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 두 분이 모여서 일단은 지금 당장 시행하실 수 있는 선지원 방식, 이 선지원 방식에서는 공이 여야가 다 하시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지금 좀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조금 시간이 흐른 이후에라도 역시 그 정산 방식 어떻게 이것을 회수할 것이냐 혹은 탕감해 주실 것이냐 그것을 좀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2년을 넘어서 3년 차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손실 지원 정말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이성원 사무총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